정부가 부동산 정책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다주택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토교통부는요. 주택 업무 담당 국과장들에게 긴급 공지를 돌렸는데요. 주택 토지 보유 현황과 함께 정보조회 동의서를 내라는 내용이었고 또 재정경제부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세제를 관할하는 국과장들에게 부동산 현황을 내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정말 다주택자 악마화 이게 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공무원의 재산권 침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실무 전문가들이 집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업무에서 배제되는 거 이거 오히려 정책의 전문성을 좀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뭐 일선에 있는 그 공무원분들하고 간간히 통화를 하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 엄청 싫어합니다. 예, 그 1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하면서 계곡 정비 사업 거기에 대해서도 그 보고를 했는데 829곳입니다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나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일부러 조사 안 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말투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저랑 통화한 공무원이 세 가지의 점을 탁탁탁 지적을 했는데 네. 나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이러한 모습 때문이에요. 지금 이른바 그 내란에 동조했다고 의심된다는 이유로 그 공무원들 휴대폰을 다 속속들이 살펴보겠다 이러한 그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무원한테 너 그 주택 보유 현황을 다 내라. 너가 집을 몇 채 갖고 있는지 다 내라. 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두 채 갖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빠져. 빠질게요. 그럼 다른 데로 가면 되거든요. 다른 정책으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정책의 전문성이 이 부동산 정책만 가지고 15년 동안 해온 공무원인데 나는 그 뭐 사무관이든 지방고시든 통과해서 이 일만 해왔는데 부동산 두 채 갖고 있다? 두 채 갖고 된 경위가 뭐야? 우리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상속받았어요. 그래? 어쨌든 넌 두 채니까 너 빠져. 이게 정책성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앞뒤 모르게 그냥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러한 그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많이 비판한다. 대통령 그걸 또 홍보 효과로 써요. 야, 공무원들은 역시 대통령을 싫어해야지. 그만큼 내가 많이 일을 많이 시키고 있는 거야. 라고 말도 안 되는 홍보를 썼던 게 이재명 시장과 도지사 대통령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부동산 대책을 정치적으로 하겠다라는 부동산의 정치화가 좀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정부에서 만든 그 부동산 감독원도 국토부 산하에 편제하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편제한다고 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편제한다는 것은 부동산 대책을 전 정치적으로 바라보겠다는 관점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히 부동산에 대해선 잡기는 어려우니까 정치적으로 이득만 좀 취하자라는 전 해석으로 좀 보이고요. 이게 주택수 보유인지 아니면 고가 보유인지 그 기준이 지금 없어요. 다주택이라고 하는 게. 근데 결국 공무원들은 세종에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집도 수도권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집 출퇴근되면 세종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악마화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책에서 배제되어야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사례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투기성으로 주택을 샀다가 걸렸는데 그 사람이 어떤 정책에 입안하거나 참여해가지고 발생한 구체적인 사례를 꺼내가지고 얘기했으면 모르겠지만 기준도 없이 그냥 다주택자니까 넌 빠져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공무원들까지 갈라치는 것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다주택자 얘기 나왔을 때 그 김유정 대변인도 두 채를 갖고 있었지만 네. 국토교통비서관이 그때 세 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 공개했던 거. 이 업무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국토교통비서관이 집을 세 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집안 단속부터 하고 그 다음에 친척집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본인 자녀 단속은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명절에 친척집 놀러 가가지고는 그 친척집 자녀들한테 뭐라 그러는 약간 그러한 그 소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복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혹은 정책 위반자한테 당신이 누리고 있는 혜택이 뭐야? 내지는 세금 관련해서 어떻게 규제해야 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네. 정책 위반자로 참여시켜서. 근데 무조건적으로 그냥 주택을 복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배제하겠다는 게 얼마나 단순화된 발상인가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동차 10부제 시행했잖아요. 그 1, 2, 3, 4, 5, 6, 7, 8, 90. 차 2대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집 2채 있는 집보다 자동차 2대 있는 집이 더 많을 거예요. 저희 집도 저도 한 대 있고 저희 와이프도 한 대 있고 2명인데 차가 2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차 2대 있는 집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10부제 시행했어? 너 차 2대 있어? 너 어떻게 빠지지? 10부제 시행한 정책에 대해서는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기인 총장님 말씀대로 부동산 정책이 결국 실패할 걸 대비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실패했다
라고 그러한 면피용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심도 하게 됩니다. 네, 또 짚어볼게요. 최근 이 국토부 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정부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직보다 집을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강남 두채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직이 아닌 집을 선택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즌2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직보다 집을 선택하던가 혹은 뭐 지방 집보다 서울 집을 선택하던가 이러한 양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고 이재명 정부 때도 똑같이 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뭐 건강상의 이유라고 해명을 했는데 굉장히 드라이한 굉장히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해명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른바 국토부 실장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있는 실장이 이 집을 선택하면서 사퇴했다고 의심이 되는 게 이게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민낯이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충북지사에 출마하고 있는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노영민 충북도지사 후보도 본인 지역구가 청주 국회의원이었는데 청주랑 서울 반포에 집이 두 채 있었는데 청주 집을 팔고 반포 집을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 강원도잖아요. 강원일보에는 어떠한 보도가 나왔냐면 강원도 춘천 원주에 부동산 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아파트가 엄청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집 팔아라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원주에 한 채, 서울에 한 채, 원주에 한 채, 춘천에 한 채. 저도 뭐 춘천 서울을 일주일에 5번씩 왔다 갔다 거리는데 전 서울에 집은 없고 근데 이런 분들이 뭘 선택하겠냐고요. 결국 지방에 있는 집을 팝니다. 그러면 수도권 과밀화는 그대로 되면서 지방의 공동화가 더 심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진중권 교수가 명언을 남겼는데 돈을 벌고 싶으면 정부의 말을 믿지 말고 정부의 행동을 보라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강유정 대변인도 그렇고 지방은 팔고 서울이나 강남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안 팔잖아요. 결국 이 정부는 서울, 강남 불패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입증하는 꼴이기 때문에 아마 공직자들도 다주택자들을 배제하겠다라고 얘기 나섰지만 결과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주택자들을 악마화하는 건 좋은데 우리는 이미 이 게임을 해봤어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말기에 4만 7천 가구의 다주택자들이 줄었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기억하는 게 결국 부동산 폭등 정부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대책의 실패가 뻔히 보이는데 나중을 대비한 빌드업이 아닌가 이런 행위들이 퍼포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본인의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공언을 했죠. 그때 매물이 나오자마자 빛의 속도로 매매가 완료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아직 완전히 팔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에 대한 계약 여부나 잔금 처리 등 정확한 매각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팔리지 않으면 팔리지 않은 것이지 완전히 팔리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그러면 뭐 저도 저 집 한 채 있거든요. 완전히 팔린 건 아닙니다. 안 내놨기 때문에 내놓지조차 않으면 완전히 팔리지도 않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죠. 안 팔렸다. 결국 안 팔렸다는 거예요. 내놓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혹은 뭐 중도금 관련 문제에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결국 집을 사는 사람이 집을 보러 오지 않습니까? 집을 보러 왔는데 이거 좀 집 안 살래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면 아직 안 팔렸다 라고 하면 되는데 완전히 팔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뉘앙스가 너무나 좀 웃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제 지역이잖아요. 네. 토지거래 허가제는 팔든 사든 관청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무원한테 나 이렇게 집 팔게요라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신고가 안 들어왔다는 건 안 팔렸다는 거예요. 산다고 하는 사람도 아직 없다는 얘기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등기상 아직 다른 사람으로 등기를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팔겠다는 의도로 봐야지. 그렇잖아요. 뭐 한간에는 뭐 가계약자가 나왔다라든지 기존에 있는 세입자가 양해를 해가지고 일찍 나가겠다라고 하는 언론 플레이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결과가 없는 거잖아요. 네. 결국 신용만 하고 안 판 것 아니냐. 그것은 지난번 계양을 선거구로 옮기면서 19억짜리 그 분당 아파트 집을 26억에 내놓는 그 원리와 똑같다. 결국 보여주기식만 하고 안 팔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그리고 이 집에 완전 다른 얘기로 이상한 것도 하나 있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 나옵니다. 거기에 김혜경 여사가
집 공동명의로 해줘. 근데 이재명이 안 돼. 그건 안 돼. 뭐 얘기해요. 왜 공동명의 해줘. 나도 내 명의 갖고 싶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안 돼. 공동명의는 안 돼. 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집이 공동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집이 이미 공동명의로 돼 있는데 그 아내가 공동명의 해주라고 그러고 남편은 안 된다 그러고 이게 뭐지? 라는 지금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네네. 이 집은 옛날부터 공동명의 아니었냐? 그럼 다른 집이 따로 있나? 뭐 이런 의심도 들면서 그런 것이고 지금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분당구에서 그 공개를 사이트를 지금 막아놨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문제가 다 좀 희한한 것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희한한 게 또 이재명 대통령의 이 아파트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주택이라는 점에서 행정적으로 즉시 매각이 불가능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매각이 불가능한 구조임을 알면서도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매각 선언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럼 선언부터 하면 그러면 아직도 이른바 친딸들이나 이른바 개딸들 뭐 이런 분들은 야 판다고 했어. 판다고 선언했어. 여기서 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좀 더 심도 있게 실제로 팔 의지가 있는지, 실제로 내놨는지 이걸 살펴보지 않고 선언 자체로만으로도 그 종교처럼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지지층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선언이라도 한 것이라 보여지고요. 실제로 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언제 팔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살 사람만 거기에 거주할 사람만 그 주택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롭게 살 사람은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입자가 지금 뭐 빠져나왔다. 그래야지. 그런 게 가능해야 되는데 아직 뭐 가능하다라는 그게 가능해졌다라는 보도도 지금 안 나온 만큼 결국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이벤트성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해 볼 수 있겠죠.